아침에 일어나서 오래 생각했다. 어젯밤 소연이와 나눈 이야기. 박정자가 한 말, 복수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답이 자는 동안 왔다. 깨어나니까 알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여자 입으로 직접 듣는 것이었다. 3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억울한 것이 맞는지, 그것을 들어야 했다. 집도 돈도 그 다음이었다. 아니,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말 한마디였다. 김미연이 인정하는 말, 강순옥이 억울하게 당했다는 그 한마디. 나는 그 말이 없으면 계속 내가 미쳤나 보다 생각할 것 같았다. 내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의심할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여자의 입에서 그 말을 들으면 확실해진다. 내가 맞다. 내가 당한 것이 맞다. 그것이 한마디가 주는 힘이었다. 내가 33년을 미쳐서 사는 게 아니었다. 내가 맞게 살았다. 내가 정당한 이유로 분노했다. 그 확인을 받고 싶었다. 법정에서가 아니라 그냥 한 여자의 입에서. 내 마음이 이미 아는 것을 말로 듣고 싶었다. 집도 돈도 아니에요. 저한테 직접 말해요. 3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게 제 조건이에요. 박정자 말이 맞았다. 내가 원한 건 물건이 아니었다. 증거가 아니었다. 그 여자의 목소리로 직접 듣는 것이었다. 법정이 아니라 그냥 만나서. 소송장이 아니라 대면으로. 한 여자가 다른 여자에게 하는 말로 그것이 가장 무거운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커피를 마셨다. 커피가 평소보다 진하게 느껴졌다. 아니면 내가 예민해진 것이다. 이 문자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오래 걸린 것인가? 박정자를 만나고 소연이와 밥을 먹고 하룻밤을 지나서 비문자 한 통을 보냈다. 짧은 문자였다. 그런데 이것이 33년의 결론이었다. 나는 집도 돈도 아니고 말을 원했다. 그 여자의 말을. 이것이 리스크가 있는 요구라는 것을 알았다. 돈을 받으면 확실한 것이다. 집을 받으면 만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말은 바람이다. 말은 취소될 수 있다. 말은 거짓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나는 그것을 원했다. 그것이 더 중요했다. 돈과 집보다 말이 더 중요했다. 꽃집에 가야 했다. 오늘도 꽃집은 열어야 한다.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꽃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봄 아침이었다. 길에 꽃이 피어 있었다. 나는 그 꽃들을 보면서 걸었다. 꽃집을 열고 꽃을 다듬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오늘도 내가 할 일이었다. 김미연에게서 답장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오든 안 오든 꽃집은 열어야 한다. 그것이 내 삶이니까. 이 여자의 대답을 받기 전에 나는 이미 내 삶을 살아가야 한다. 기다리면서 살아간다. 그것이 사람의 삶이다. 무언가를 기다리면서도 일상을 살아간다. 내 삶은 멈춰있지 않다. 김미연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꽃들은 시들고 새 손님은 들어오고 봄은 계속 진행된다. 무슨 일이에요? 읽어봐. 어머니, 이거 말하실 수 있어요? 이준혁 씨가 말하실 수 있어요? 물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조심스러웠을까? 어머니한테 그 질문을 하는 것, 그 여자한테 33년 전 일을 말할 수 있겠냐고. 이 아이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강하지만 지금 지쳐있다는 것도 안다. 그 사람이 이 질문을 했다. 말하실 수 있어요. 그 말 속에는 청구가 아니라 부탁이 있었다. 어머니가 이것을 말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어머니가 그동안 들고 있던 것을 놓으면 조금 가벼워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담긴 질문이었을 것이다. 어머니,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뭘? 그때 일 후회하세요? 후회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럼 말씀하세요. 어머니, 이준혁 씨가 그럼 말하라고 했다. 후회하는 것을 말하는 것. 이 아이가 어머니한테 그것을 권한 것이다. 이 아이가 어머니한테 부탁하고 있었다. 강순옥한테 직접 말해달라고. 이 아이가 왜 그러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아이는 이 모든 것이 끝나길 원한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것, 어머니와 나 사이의 것, 그것이 끝나야 이 아이도 앞으로 갈 수 있다. 이 아이를 위해서도 이 만남이 필요했다. 소연이가 병원에 갔다. 아버지 경과를 확인하러. 이 아이가 자발적으로 간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나중에 알았다. 이준혁 씨한테서. 소연이가 갔다고. 아버지 경과를 물으러. 이 아이가 그 사람과 무언가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한 방울의 눈물이 그 시작이었는지도 모른다. 33년 동안 소연이는 아버지를 혐오했을 리 없다. 아버지를 본 적이 없으니까. 혐오하려면 뭔가를 알아야 한다. 소연이는 모르는 아버지를 조용히 그리워했던 건 아닐까? 내가 그 그리움을 보지 못한 건가? 내가 이 아이한테 아버지는 없다고 말하면서 이 아이 안에 있던 그리움을 무시한 건가? 나는 그것을 생각했다. 소연 씨, 준혁 씨 아버지 좀 어때요? 경과 좋아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소연 씨, 어머니가 강순옥 씨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요. 두 분이서요. 저도 동석 안 해요. 어머니가 그러고 싶다고 했어요. 준혁 씨, 그 자리 잘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안 하면 두 분 다 평생 이 무게 들고 살 것 같아서요. 두 분 다 평생 이 무게 들고 살 것 같다고 이준혁 씨가 했다. 나는 그 말을 소연이한테서 들었다. 소연이가 전해줬다. 이준혁 씨가 한 말, 이 아이가 나에 대해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나의 무게가 무엇인지, 33년을 들고 다닌 것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 30살짜리 아이가 알고 있었다. 그것이 이 아이가 이 모든 일에 그토록 관여한 이유였다. 나와 어머니의 무게를 덜어주기 위해서. 소연이가 이준혁 씨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 나한테는 이상하지 않았다. 이 두 아이가 이 상황에서 서로를 만났다. 다른 집안의 아이들이 아버지를 공유하는 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준혁 씨는 이철수의 아들이고 소연이는 이철수의 딸이다. 그 두 사람이 병원 복도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것이 이 모든 것의 다음이었다. 나와 김미연이 끝내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아직 남아있는 질문이었다. 네 번째 만남이었다. 나는 먼저 와서 앉아 있었다. 이 여자가 들어오는 것을 봤다. 처음 왔을 때와 다른 사람이었다. 아니,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달라 보였다. 지쳐 있는 것인가? 아니면 결심한 것인가? 무기를 내려놓은 것처럼 보였다. 나도 그랬다. 오늘은 싸우러 온 것이 아니었다. 들으러 온 것이었다. 카페라는 공간도 다르게 느껴졌다. 4화에서는 전쟁터처럼 느껴졌는데 11화에서는 왠지 재판정 같았는데 14화에서는 거래소 같았는데 오늘은 그냥 카페였다. 두 여자가 앉는 공간이었다. 4화에서 우리는 싸웠다. 11화에서 우리는 각자 전략을 폈다. 14화에서 우리는 거래했다. 오늘은 그것들이 아니었다. 오늘은 그냥 두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무기 없이, 전략 없이, 그냥 말하는 것과 듣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자리가 이전 3번과 다른 것이었다. 4번의 만남. 한 사람의 인생에서 4번은 그렇게 많은 횟수가 아니다. 그런데 33년을 그 4번에 담아냈다. 4번의 대면이 우리의 33년을 정리했다. 그것이 이 만남의 무게였다. 왔어요. 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요. 내가 한 말 33년 전부터. 이 여자가 어떻게 이철수를 만나는지. 내가 어떻게 쫓겨났는지.
처음부터 들어야 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이 여자 입으로 듣는 것은 달랐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이 여자가 직접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다. 나는 33년을 추측으로만 살았다. 이 여자가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 여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나의 추측과 상상으로만 이 여자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이 여자가 입을 열 것이다. 내 추측이 맞는지 틀렸는지 알 것이다. 그 확인이 필요했다. 이철수가 먼저 접근했어요. 강순옥 씨가 퇴근하는 거 알고 저한테 왔어요. 그때 저는 그냥 좋았어요. 사실만 말할게요. 그 사람이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좋았다고. 사실만 말하겠다고. 이 여자가 처음으로 변명 없이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들으면서 이 여자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33년 동안 합리화해온 것을 여기서 다 내려놓는 것이니까? 이 여자한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조용히 들었다. 이 여자가 그 정도를 인정한다는 것이 나한테는 큰 변화였다. 지금까지 이 여자는 변명만 했으니까?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다르게 말하기 시작했다. 사실만 말할게요. 이 여자가 한 말, 나는 그 말이 이 여자의 결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만 말하겠다는 것, 유리하게 말하지 않겠다는 것, 변명하지 않겠다는 것, 이 여자가 오늘 그 결심을 하고 온 것이다. 이준혁 씨가 말씀하세요. 어머니 했을 때 이 여자가 그 결심을 한 것이다. 사실만 말하는 것, 그것이 이 여자가 오늘 나한테 줄 수 있는 것이었다. 어쩌면 그게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집도 줄 수 없고 돈도 줄 수 없고 소직 사실만. 있었던 일들의 정확한 기억. 그것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이 여자의 최대 값이었을 것이다. 이혼해달라고 한 건 제가 맞아요. 이철수가 망설이니까 강순옥 씨가 먼저 나가게 만든 것도 제가 꾸민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당신 입으로 듣고 싶었어. 왜요? 그래야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33년 동안 나 혼자 억울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아무도 말 안 해줬거든요. 그래야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내 눈이 뜨거워졌다. 33년 동안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아무도 말 안 해줬다고. 이철수도 누구도. 그냥 나 혼자 억울했다. 나 혼자 상처받았다. 그 33년이 이 말 한마디에 담겼다. 나는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나오지 않았다. 아직 나올 때가 아니었다. 눈물은 더 뒤에서 나와야 했다. 이 여자가 정말로 내 억울함을 인정할 때 나와야 했다. 지금은 그냥 내 말만 해야 했다. 내가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이 33년을 어떻게 견뎌왔는지, 그것을 말해야 했다. 이 여자가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맞아요. 강순옥 씨가 억울한 거 맞아요. 그 말이 왔다. 맞아요. 강순옥 씨가 억울한 거 맞아요. 김미연의 목소리로. 이 여자 입에서 나온 말로. 나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지 않으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억울한 거 맞다고 했다. 33년 만에. 이 여자 입에서 나온 말로.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실감했다. 이 말을 들으려고 33년을 살아온 것이다. 한 가지만 더 그때 미안하단 생각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는.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고마웠다.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이다. 미안했다고 말하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여자는 없었다고 했다. 그때는. 그것이 진실이었다.
거짓 위로보다 진실한 말이 나한테는 더 가치 있었다. 없었다고. 그때는. 그리고 지금은. 이 여자가 이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여자도 변했다는 것을. 33년 전과는 다른 여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 시간 동안 이 여자도 살았다. 이 여자도 나이를 먹고 아들을 키웠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을 것이다. 임신한 여자를 쫓아낸 것의 무게를. 그 일의 끝이 무엇인지. 이제 이 여자는 알고 있었다.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있어요. 이 말이 나한테 들어왔다. 그때는 없었던 미안함이 지금은 있다고. 33년이 지나서. 이 여자도 나이를 먹었다. 이 여자도 아들을 키우면서 33년 전에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게 됐을 것이다. 임신한 여자를 쫓아낸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아는 것이다. 지금은 있어요. 그 말이 오는데 33년이 걸렸다. 그 말 33년이 걸렸네요. 내가 한 말, 이 여자가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침묵이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것도 충분했다. 맞다. 33년이 걸렸다. 그때 바로 했다면 어땠을까? 어차피 그런 생각은 소용없다. 이 여자가 그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30살에는 지금 61살이 되어서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진다. 33년이 걸렸지만 갔다. 그것으로 된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그 말이 절대 안 올 거라고 생각했다. 이 여자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죽을 때까지 자신이 맞다고 우길 거라고. 그런데 왔다. 미안하다는 말은 아니었지만 억울하다는 말은 정말로 들었다. 내가 당한 것이 맞다는 확인이 들었다. 그 말 33년이 걸렸네요. 두 여자가 서로를 바라봤다. 적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냥 두 사람. 33년이라는 시간에 양쪽에 서 있던 두 사람이 오늘 처음으로 같은 곳에 서 있었다. 같은 사람을 사랑했고, 같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고, 같은 사람이 아프다는 것에 함께 밤을 새웠던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오늘 카페에 앉아서 처음으로 서로를 제대로 봤다. 나는 이 여자를 봤다. 61살의 여자. 내 남편과 살아온 여자. 아들을 낳은 여자. 그리고 33년 전 내가 가져야 할 것을 빼앗은 여자.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내 앞에 앉아 있다. 고개를 숙이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모습이 나한테는 어떻게 보였을까? 복잡했다. 미움과 동정이 섞여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이상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말을 해왔으니까 기재 침묵이 맞았다. 더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말이 필요 없는 것이었다. 나는 이 여자를 바라보면서 3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인지 생각했다. 이철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다. 이 순간이 이 사람 때문에 온 것이다. 그것이 이상하면서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이 여자를 절대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대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말을 나누지 못했을 것이다. 33년이 계속 미움으로만 이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이 여자 앞에 앉게 된 것이다. 인생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생각해보니 미움도 필요했다. 그 미움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카페를 나왔다. 저녁이었다. 봄 저녁의 바람이 불었다. 이 여자와 나란히 나왔다.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방향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순간 잠깐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카페 앞 저녁 바람 속에서. 바람이 두 여자의 머리를 불었다. 63살의 여자와 61살의 여자. 나이는 거의 같지만 산 세월은 다른 두 여자. 우리는 3월의 바람 속에서 처음으로 함께 섰다.
무기도 없이, 말도 없이, 그냥 섰다. 봄 바람 속에서. 이 순간이 마치 영원할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순간은 순간일 뿐이었다. 다음 순간엔 우리는 다시 헤어진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다. 같을 수 없는 운명? 하지만 이 한순간 우리는 같다. 봄바람 속에서 두 여자로서 그냥 있다. 강순옥 씨, 이 집은 어쩔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33년 만에 들었다. 억울한 거 맞다고. 그 말 하나가 3천만 원보다 무거웠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게였다. 33년간 혼자만 들고 다니던 것을 다른 사람이 들어준 것이다. 억울함을 공인받은 것이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확인을 받은 것이다. 그것이 돈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김미연이 돌아서서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봤다. 이 여자의 등, 이 여자도 오늘 쉽지 않았을 것이다. 33년 동안 합리화해온 것을 오늘 다 내려놓은 것이니까? 그것이 이 여자한테도 가볍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 등을 보면서 이 여자를 용서했는가? 아니다. 용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한 말이 나한테 왔다. 억울한 거 맞아요. 그 말이 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용서는 아니지만 어딘가 풀린 것이 있다. 등 뒤에 빛이 생긴 것 같다. 이 여자의 뒷모습이 이제 내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한 여자의 등으로 보인다. 나이가 든 여자의 등, 누군가의 어머니인 여자의 등,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보인다. 그것도 전진인 것 같다. 33년 동안 나는 이 여자를 악마로만 봤으니까? 봄 저녁 거리? 나는 혼자 그 자리에 섰다. 오래 서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기 전에 이것을 느껴야 했다. 33년 만에 들은 말, 억울한 거 맞아요? 이 말이 내 몸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다. 이 말이 33년치 무게를 가져간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을 느끼면서 오래 서 있었다. 바람이 얼굴에 닿았다. 봄 바람. 따뜻했다. 이 바람은 여름이 오면 따뜻한 여름바람이 될 것이고, 가을이 오면 쌀쌀한 가을바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봄이고, 바람은 따뜻하고, 나는 여기 서 있다. 저 여자 뒷모습도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아마 저 여자도 이제 집에 갈 것이다. 아파트로. 자신의 남편 옆으로. 자신의 아들 곁으로. 그리고 나는 꽃집으로 갈 것이다. 혼자가 아니라 소연이가 있는 곳으로.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것이 맞다. 집에 돌아와서 소연이한테 전화했다. 이 아이한테 말해야 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김미연이 한 말을. 내가 들은 것을. 소연이가 받았다. 엄마. 어땠어? 이제 됐어. 복수는 끝났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끝난 것 같았다. 그 기분이 뭔지 나는 그제야 알았다. 아파트를 받든 못 받든, 돈을 받든 못 받든 그것은 이미 중요하지 않다. 내가 원했던 것은 받았다. 소송장에 적힌 금액이 내 억울함의 무게를 재는 표준이 아니었다. 내 마음이 내 기준이다. 내가 억울하다고 느낀 것이 맞다는 확인. 그것이 모든 것이었다. 법정의 판결도, 합의금도, 아파트도 그것을 주지 못했다. 오직 한 여자의 한마디만이 그것을 줄 수 있었다. 억울한 거 맞아요. 그 말 하나면 충분했다. 이제 됐어. 내가 한 말 어소연이가 아무 말도 못했다. 이 아이가 엄마가 모르겠다고 한 것을 들었을 때처럼 처음 듣는 말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엄마가 이제 됐다고 했다. 33년 동안 됐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엄마가 이제 됐다고 했다. 복수를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복수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말이었다. 내가 원하던 것을 얻었다는 확인의 말이었다.
나는 그 말을 하면서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됐다. 진짜로. 이 여자의 한마디가 내 33년을 정리해 주었다. 법정이 아니라 한 카페에서 두 여자의 대화가 33년을 종결했다. 그것이 이 드라마의 아름다움이었을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판결을 내리고 그것을 확인받는 것, 내가 억울하다고 느낀 것이 맞다는 것을 다른 사람의 입에서 듣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구제수단이었다. 소연이가 한참 있다가 말했다. 엄마. 수고했어.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나오지는 않았다. 이미 카페에서 참은 것이 다 참아진 것인지. 수고했다는 말, 딸이 엄마한테. 이 아이가 33년이 수고로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혼자 키우면서 꽃집을 하면서 억울함을 들고 다니면서 그 33년이 수고로웠다고 이 아이가 말해줬다. 나는 그 말이 오늘 들은 말 중에 가장 무거웠다. 김미연이 한 인정도 무거웠지만 이 아이의 위로가 더 무거웠다. 그것은 딸의 사랑이었으니까? 엄마의 34년을 보아온 딸의 사랑이었으니까? 나는 그 사랑을 느끼면서 눈을 감았다.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얼굴로. 전화를 끊었다. 창밖에 봄밤이 있었다. 내일도 꽃집을 열어야 한다. 봄꽃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은 잘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33년 만에 오늘은 가벼웠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2부는 끝났다. 처음 알람이 울렸을 때 나는 싸우러 나갔다. 나는 이기러 나갔다. 돈을 받으러, 집을 빼앗으러.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내가 싸울 권리가 있었다. 내가 이길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이기는 것이 뭔가를 깨달았다. 돈이 아니었다.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정이었다. 내가 억울했다는 인정. 내가 맞았다는 확인. 그것이 나를 이기게 만들었다. 이분은 그것을 말하는 이야기였다. 복수도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것이었다는 것을. 창밖을 봤다. 밤이었다. 서울의 밤, 불이 켜진 창들이 보였다. 저 창 하나하나마다 누군가의 삶이 있다. 억울한 사람도 있고, 기쁜 사람도 있고, 지친 사람도 있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다. 나는 오늘 밤 그냥 사는 사람 쪽으로 조금 건너온 것 같았다. 복수가 아니라 그냥 사는 것, 봄이 오면 꽃집에 꽃이 오는 것, 소연이가 저녁에 밥을 먹으러 오는 것,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그쪽으로 온 것 같았다. 집은 어쩔 거냐고 김미연이 물었다. 나는 생각해볼게요 했다.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었다. 진짜로 생각해봐야 한다. 억울함이 채워졌다고 해서 집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남아있다. 그런데 오늘 밤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오늘은 억울한 거 맞다는 말 한마디를 들은 날이다.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하다. 내일 생각하면 된다.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가벼울 것이니까. 아파트가 누구 것이 되든 상관없을 것 같다. 내가 그 집을 갖는다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면 33년이 떠오를 것이다. 쫓겨나던 날이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집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그 집은 이 여자의 삶이 되어버렸다.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갖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꽃집을 가지고 있다. 꽃집이 나에게 충분하다. 2부가 끝나가고 있었다. 꽃집에서 시작해서 병원 복도를 지나 카페에 앉았다가 이 집 창가에 서 있었다. 33년 만에 사과를 받고 33년 만에 인정을 받았다. 복수는 끝났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복수가 끝났다. 그 기분이 이상했다. 아니, 이상하지 않았다. 이제 알 것 같았다. 복수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다. 끝내는 것이었다.
내가 끝내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복수의 완성이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이 여자의 한마디로 가능했다. 억울한 거 맞아요. 내가 미쳤나 하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 순간 복수도 의미를 잃었다. 더 이상 무엇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다.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은 받았다. 내가 억울하다는 것, 내가 당한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 그 확인. 그것으로 충분했다. 집에 돌아와서 소연이한테 전화했다. 이 아이한테 말해야 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그 여자가 인정했다는 것을. 엄마의 33년이 오늘 확인되었다는 것을. 소연이가 받았다. 이제 됐어. 내가 한 말, 그 말을 소연이가 들었을 때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엄마가 처음 이렇게 말한다. 복수를 그만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내가 원래 원했던 것을 얻었다는 뜻인가? 내가 그렇게 명확하게 말한 건 처음일 것이다. 이제 됐어. 복수는 끝났다. 아파트도 받지 않는다. 돈도 물론 다른 의미가 될 것이다. 원래 내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제 됐다는 것이다. 내가 그 여자의 입에서 원하던 말을 들었다. 그 순간 내 33년이 끝났다. 아, 이것이 33년의 끝이었구나. 이 만남이었구나. 이 한마디였구나. 나는 창밖의 밤을 보면서 그것을 느껴본다.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것이 맞다. 33년이라는 세월이 우리를 얼마나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는가를 느낀다. 같은 사람을 사랑했는데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나는 꽃집을 키웠고 그 여자는 아파트를 지켰다. 나는 혼자 딸을 키웠고 그 여자는 아들을 키웠다. 33년이 우리를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순간 같은 곳에 섰다. 같은 사람의 죄를 함께 받으면서 그리고 다시 흩어졌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스토리였다.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았던 두 여자의 33년. 그것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다. 카페 앞봄 바람 속에서 2부는 끝난다. 그리고 3부가 시작될 것이다. 복수에서 회복으로, 미움에서 이해로.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들이 소연이와 준혁의 이야기도, 이철수의 퇴원도, 순옥의 다음 결정도. 하지만 지금은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이 순간이 중요하다. 33년 만에 들은 한마디. 억울한 거 맞아요. 그 말이 이 2부를 완성한다. 카페에서 나오면서 나는 여전히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 여자의 목소리. 억울한 거 맞아요. 이 한마디가 전부였다. 법정에서 이기는 것보다도 돈을 받는 것보다도 이 한마디가 무거웠다. 33년을 들고 있던 것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비로소 알 수 있었다. 그것이 내려질 때의 그 느낌.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았다. 아니, 이미 밤이었지만 밤이 다르게 보였다.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도 모든 것이 새로웠다. 그것이 33년을 받아낸 것이었다. 이 여자의 진정한 인정.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 여자가 나한테 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 처음에는 미움을 주었다. 배신을 주었다. 상처를 주었다. 그리고 오늘은 해방을 주었다. 이상하지만 그렇다. 이 여자가 나를 미워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나를 놓아주게 만들었다. 33년의 여정 끝에서 나는 이 여자를 원망하지 않는다. 오직 감사할 뿐이다. 오늘 밤 이 여자가 해준 그 한마디 때문에 강순옥이라는 이름이 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었으니까 나는 이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다. 더 이상 이철수의 버려진 여자가 아니라 단지 강순옥으로서. 전화기를 들었다. 소연이에게 전화했다.
이제 됐어. 그 말로 충분했다. 소연이가 이 말의 의미를 알 것이다. 아직 법적으로는 끝나지 않았지만 감정적으로는 끝났다는 것, 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소연이도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아이가 엄마의 복수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 이제부터는 이 아이가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 이준혁을 만나든 만나지 않든, 이철수를 용서하든 하지 않든, 그것이 이 아이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은 이 아이를 놓아주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안다. 다음 화 예고. 엄마.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집은? 돈은? 소연아. 나 결정했어.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 순옥이. 다음 화 봄날의 귀환 17화. 최종 결정. 3부 시작.